먼 옛날 성인 고중백이 천하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 왕을 칭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이름을 형나라로 정하고 효해에 도읍했습니다. 이후 효해 주변의 직할령을 제외한 땅들에 친족, 공신들을 봉했습니다. 고중백의 네 아들 중 막내 고중덕은 덕당에 분봉받았습니다. 덕당은 땅이 기름지고 바다에 인접해 소금이 생산되는 요지였습니다. 고중덕은 자신의 봉지로 이동해 당숙성에 도읍하고 예법과 법도를 도입했습니다. 덕당을 다스리던 고중덕은 아버지가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세자 유술에게 정치를 맡기고 급히 효해로 향하였으나 도착했을 때 이미 고중백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고중백은 태의 시호를 받아 역사에 태왕으로 이름이 남았고 태왕의 네 아들들인 소왕, 절공 고중태, 효공 고중조, 덕공 고중덕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 고중덕은 궁지로 돌아오던 중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겐 표의 시호가 내려져 그를 덕표공이라고 합니다. 덕표공이 죽고 세자 유술이 즉위하니 그가 덕정공입니다. 정공은 자신의 두 동생들을 각각 곡, 필당에 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공의 두 동생 중 공자, 미는 곡당에 분봉받아 훗날 곡경자로 역사에 남고 공자, 미의 후손들은 곡씨를 칭하였으며 공자, 격은 필당에 분봉받아 필평자로 역사에 남고 그의 후손들은 필씨를 칭합니다. 이후 정공은 5 아들을 낳았고 세자, 유를 제외한 4 아들인 공자최, 공자토, 공자괭, 공자양은 각각 순, 등, 착, 절당에 분봉받았습니다. 그리하여 4 공자의 후손들은 각각 영지에서 따와 순, 등, 착, 절씨를 칭했습니다. 이후 정공이 죽고 세자 유리 즉위하니 그가 덕효공입니다. 효공은 삼촌들인 곡경자와 필평자를 신임해 곡경자에게 내정을, 필평자에게 외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곡경자의 차남과 삼남에게 각각 세, 예 땅을 봉하고 필평자의 차남에게 오 땅을 봉해서 세, 예, 오씨가 이때 생겼습니다. 효공에겐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중 차남 공자 세에게 성땅을 봉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자 세의 후손들은 성씨를 칭했습니다. 이후 효공이 죽고 세자 양덕이 즉위하니 그가 예공입니다. 예공은 훗날 순 도자가 되는 순양자의 장남 순격에게 정치를 맡겼습니다. 예공은 부지런히 나랏일을 돌보느라 세자 주수를 제외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예공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덕나라는 이때 인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예공이 죽고 세자 주수가 즉위하니 그가 덕문공입니다. 문공은 치세의 덕을 가진 군주여서 문공이 공족들과 7년간 정치를 하자 덕나라는 아버지 예공 때보다 더한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주국 형나라의 4대 임금 고중무비는 문공을 중앙조정의 최고위직인 3공 중 하나인 태정공에 제수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에 문공은 드디어 천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지만 중앙조정으로 가기 전 봉지를 대신 다스릴 인물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문공은 16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세자 당에게 정치를 맡기고 10 공족들에게 세자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이 세자 당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앞으로 세자 당을 보좌할 10 공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족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모두 효공, 고중덕의 후손입니다. 고중덕은 덕당을 하사받은 후 덕씨를 칭해 고중성, 덕씨가 되었습니다. 즉 그의 후손들인 덕나라의 정, 효, 예, 문공과 주인공 세자 당은 모두 고중성, 덕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자 당을 보좌할 10 공족 가문인 성, 순, 등, 착, 절, 곡, 세, 예, 필, 오씨는 모두 고중성, 덕씨의 반계일족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비록 씨는 덕씨와 다른 씨로 갈라졌지만 성은 모두 같은 고중성입니다. 이제 이 반계일족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고중성, 성씨는 덕예공의 동생인 공자 세가 성땅에 분봉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예공이 세자를 제외한 자식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성씨가 현재 공족들 중 공실과 가장 가까운 일족입니다. 공자 세는 문공 5년에 죽고 양의 시호를 받았으며 그 아들 성포가 영지를 이어받았습니다. 고중성 순씨는 정공의 차남 공자 최가 순 땅을 하사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공자 최는 죽고 나서 양의 시호를 받아 순 양자가 되었습니다. 순 양자의 후계자 순격은 순 땅을 물려받기 전 예공에 의해 덕나라의 정치를 관장하는 정관에 제수되었습니다. 순격은 예공을 잘 보필해 훌륭한 정치를 펼치며 덕나라가 안정되는데 큰 공을 세웠고 부친 순양자 사후 순 땅을 물려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 예공이 죽자 스스로 물러나 봉지를 다스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순격은 문공이 조정으로 나아가던 문공 7년에 죽었으며 도의 시호를 받아 순도자로 명명되었습니다. 순도자가 죽고 장남 순등이 그 영지를 이어받아 다스렸습니다. 고중성 등씨는 정공의 삼남 공자 토가 등 땅에 분봉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공자 토가 죽자 예의 시호를 받아 등 예자가 되었으며 등 예자의 장남 등치가 영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고중성 착씨는 정공의 사남 공자 괭이 착땅에 분봉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공자 괭은 사후 순의 시호를 받아 착순자로 명명되었습니다. 착순자 사후 장남 착도가 영지를 물려받으니 그가 착간자입니다. 착간자 사후에는 장남 착신이 영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고중성 절씨는 정공의 말자 공자 양이 절땅에 분봉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공자 양 사후 간의 시호를 받아 절 간자가 되고 장남 절착이 영지를 물려받아 절 표자가 되었습니다. 절표자 사후 장남 절감이 영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족들은 상대적으로 공실과 가까운 가문들이었지만 이제부턴 가장 반개의 가문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중성 곡씨는 표공의 차남 공자 미가 곡땅에 분봉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공자 미는 효공의 중용을 받았고 효공은 공자 미의 차남과 삼남에게 각각 세 옛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씨와 예씨가 곡씨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후 공자 미가 죽고 장남 곡토가 영지를 이어받으니 그가 곡환자입니다. 곡환자 사후 장남 곡무가 영지를 이어받으니 그가 곡소자입니다. 그리고 곡소자가 죽고 장남 곡도가 영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고중성 쇠씨는 곡경자의 차남 곡식이 새 땅에 분봉받고 쇠씨를 칭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쇠식은 죽고 나서 성의 시호를 받아 새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새 성자의 장남 새성이 영지를 이어받았습니다. 고중성 예씨는 곡경자의 삼남 곡가가 옛 땅에 분봉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곡가는 예로 씨를 바꾸어 예가가 되었고 예가가 죽은 후 장남 예영이 영지를 이어받았습니다. 고중성 필씨는 표공의 말자 공자 격이 필 땅에 분봉받으며 시작됐습니다. 그가 바로 필평자입니다. 필평자 또한 조카 효공의 신임을 받아 덕나라의 외정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효공은 필평자의 차남 필소에게 옷땅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옷씨가 필씨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이후 필평자가 죽고 필도자, 필간이 영지를 물려받습니다. 필도자가 죽고 나서는 장남 필소가 영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고중성 옷씨는 필격의 차남 필소가 옷땅을 분봉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필소는 옷땅을 분봉받고 옷씨를 칭해 오소가 됩니다. 오소는 사후 경의 시호를 받아 오경자가 되고 장남 오필이 영지를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덕나라 공족 가문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공족 가문들과 세자당 그리고 세자당의 네 동생 공자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 것이 이번 패공기의 주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써 패공기의 프롤로그를 마치겠습니다.